용산, 철산, 그리고 도산이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온 3년호를 그린 13, 14화. 드라마 스타트업이 드디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5, 16화 결말 예측은 물론 그동안 스타트업을 이끌어온 핵심 원동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전지현 미드 시점 출발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 달미와 사이가 벌어진 인재. 하지만 인재 컴퍼니에 달미가 합류하고 그녀가 인재 컴퍼니 사나 청명 컴퍼니의 CEO로서 인재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면서 이둘 사이의 벽은 다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선학 대표에게 이야기 속 소녀가 달미라고 솔직하게 말한 시점부터 둘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질 건 예견되었지만요. 처음 샌드박스에 입사할 때 달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훔쳐쓴 그녀. 하지만 당시에는 그녀도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어찌 보면 샌드박스 로고, 그리고 윤선학 대표와 아버지의 관계만을 통해 샌드박스의 모티브 스토리를 유추해낸 그녀도 난 여자는 난 여자인 셈이죠. 언제나 약간 까칠하게 다가오는 달미에게 쓴소리를 퍼부어댔지만 그런 그녀의 말 중에 틀린 말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모닝그룹백으로 일을 따낸 것이 아니냐는 달미의 자격지심에도 PT 이후 그녀가 뻗어서 자고 있을 때 본인은 관련 기업과 미팅을 통해 영업을 했으니 너도 정신 차리고 영업해라 라고 깨달음을 주었고, 투스토어에서 30억의 삼산택을 인수할 때에도 미래를 내다보던 인재는 자랑하는 달미에게 좋아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4화에선 아니나 다를까 잘나가는 도산에 앞길을 막기 싫어서 타잔 영입을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달미의 헛소리에 못하면 잘하겠다라고 친절하게 권고까지 하는 인재. 과연 그녀는? 이런 그녀가 15, 16화 예고편에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난 입찰도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곧장 다음 화면에 비춰지는 배포용 자료.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인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타자는 모닝그룹과 같은 대기업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사람이 면허를 따듯 AI 플랫폼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에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화에는 주행 테스트를 통과한 타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듯합니다. 모든 제품은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상업화가 되기 전에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자율주행 플랫폼의 경우 위 두 과정을 위해 실제로 타잔이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될 곳이 필요한 셈이죠. 스마트시티는 아마 정부가 관련된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과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일 겁니다. 여기에 타잔이 도입되면 이보다 더 나은 기회가 없겠죠. 모닝그룹과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달미는 자신감을 잃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인재가 정신 차리라고 달미를 팩트로 호되게 참교육하는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말로는 악담의 쓴소리밖에 못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천사 역할을 도맡아온 한지평. 서브남주의 비극적인 운명이 정해져 있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지평 달미 로맨스 열차에 탑승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저이고요. 하지만 작가님은 이미 남도산과 달미 로맨스에 모든 무게를 쏟고 있기에 아마도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로맨스 라인에 더 마음이 갈 때만큼 답답한 일이 또 없죠. 천사의 역할만 도맡다 결국 사랑의 천사 큐피트가 되어버린 한지평.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도대체 왜 완벽한 그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초기에 한지평은 달미와 할머니를 위해 완벽한 남도산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서 연애의 고자는 남도산이 아니라 한지평이었죠. 남도산은 서달미를 보자마자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도 알았지. 한지평은 정작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애당초 한지평이 달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려운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3년은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긴 세월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정작 한지평 당신은 달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가요? 오죽 답답하면 AI 영실이가 그에게 먼저 말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아웃이 되든 홈런은 날리든 일단 스윙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남친이 군대 간 여자도 고무줄을 거꾸로 신고던 나물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대시도 못한 한지평. 그에게도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도선이의 공백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달미에게 접근하는 것만큼 더 좋은 타이밍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물론 한지평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건 작가님이 그만큼 작정하고 남도산 서다미 로맨스를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 해석됩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은 사실 남도산, 서다미, 그리고 한지평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린 드라마가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최원덕 할머니의 처세술, 대화법을 다룬 인생극장입니다. 될 법한 싹을 알아보고 갈고 드는 어린 청년을 거두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족의 정을 나눠주었습니다. 은혜가 공짜인 것은 베푸는 자가 대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민한 한지평은 이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을 알고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 이 둘 사이의 인연이 소녀인 서다미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이혼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파멸로 이끈 며느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남보다 자기를 사랑한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참 쉽지만 한번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최원덕 할머니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을 아들 대신 집 떠난 며느리와 소녀 인재를 다시 가져다 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는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세상을 더 힘차고 따뜻한 곳으로 만든다는 고전적인 교훈이 21세기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다루는 드라마 스타트업이 품은 진정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제 결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믿을 시점으로 드라마 스타트업의 결말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점점 믿을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